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인천 경영 포럼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국립암센터는 그 일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립암센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요, 사망 원인 1등이 뭐죠? 암인데요. 근데 국민이 암에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금 정답이 나왔는데요. 암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잘 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암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방을 하려면은 암의 원인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흡연이 30%, 그 다음에 음식과 비만이 30%, 그리고 감염이 바로 19%, 그러니까 30, 30,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0%가 세 가지 안에 있습니다. 흡연과 음식과 감염, 그 다음에 음주가 또 5%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먼저 위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암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안 걸리는 겁니다. 안 걸리는 거. 그러면 위암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위암의 원인은 짠 음식, 우리가 너무 짜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염분을 적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탄 음식인데 고기를 안 태우는 게 중요합니다. 누룽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태우면은 그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기 탄 거 아깝다고 다 드시면 안 돼요. 고기 탄 부분은 다 잘라서 없애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 있어요. 우리 몸에 위에 가끔 여러분들 속 쓰릴 때 있을 거예요. 위에 산이 있다는 말은 다 들으셨죠? 근데 위에 산이 있는데 그 위 산이 화학적으로 무슨 산일까요? 그 위 산이 화학에서 말할 때는 무슨 산일까요? 그 강산이 존재하는 위에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강산이 존재하는데 미생물이 존재하냐, 이런 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다 의심했어요. 설마 그게 진짜일까? 그랬는데 진짜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위암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위암의 조기 진단은 어떻게 해요? 내시경 하시죠? 내시경 하면 됩니다. 2년 간격으로 하면 되고요. 2년 간격.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인데요. 폐암 원인은 뭐죠? 담배죠. 담배 지금도 피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도 여기 피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하시면 안 돼요. 담배가 90%고요. 암 사망률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망률 1등이 암이라고 지금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암 중에서 사망률 1등은 폐암입니다. 남자에서 당연히 1등이고요. 여자에서도 폐암이 1등일까요? 여자도 폐암이 1등입니다. 그래서 사망률 1위고요. 근데 폐암의 조기 진단 방법은 뭘까요? 조기 진단은 폐 CT를 찍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조기 진단 방법은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거 말고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나마 제일 좋은 것은 폐 CT를 찍는 건데요. 그러나 그건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배를 끊으셔야지 CT를 찍는 건 찍어봤자 사망률이, 생존율이 이렇게 높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암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간암의 원인은 뭐죠? 그렇죠. 술이라고 다들 말씀하셨고, 술, 담배, 둘 다 맞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가 80%를 차지하고 술, 담배가 나머지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도 인류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뭔지 몰랐죠.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드디어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어머니로부터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 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태어날 때 그 균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다행히도 80년대에 그 예방접종이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대 교수였던 김정용 교수라는 분이 백신을 만들어요. 물론 그분이 세계 최초로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나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독자적인 실력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방접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어머니로부터 자녀들에게 전해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 끊는 사슬이 그런 방법이 찾아내졌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예방접종을 마치면 그 어머니로부터 전해지는 걸 끊을 수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방법을 지금 쓰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 전 국민의 10%가 그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미 5%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 아마 뭐 20, 30년 지나면 뭐 거의 1%대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분은 조기 진단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는 C형은 아직도 그 예방 접종은 없어요. 그런데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그동안 치료법이 마땅치 않았는데 최근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C형 간염 바이러스도 지금 완치하는 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지금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 또 간경화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간경화가 있거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기 진단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간 초음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간 초음파를 6개월 간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그 간격이 빨라요. 위내시경은 2년 간격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2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내시경은. 그러니까 넘겨서 안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간은 6개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입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뭐죠? 이건 좀 어렵네요. 누가 고기라고 하셨어요. 어우, 훌륭하십니다. 네, 대장암 원인은요, 육류입니다. 육류. 그 다음에 고지방 식사. 그러니까 고지방 식사 육류고요. 뭐 운동 부족, 또 야채나 과일을 적게 먹는 거, 또 유전인데 유전은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어쨌든 육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를 좀 많이 먹어라 이런 걸 권장하고 있죠. 사실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은 언제나 권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래프인데요. 그냥 그 우리가 음식 중에 그러니까 위암도 그렇고 이 대장암도 그렇고 음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독성 물질이나 발암 물질을 말하자면 섬유가 깨끗하게 씻어 나간다는 하나 도식적인 그림이에요. 섬유를 많이 먹으면 독성 물질, 발암 물질을 씻어서 끌고 나간다. 이런 도식적인 그림이고 저걸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계시면 돼요. 내가 섬유를 많이 먹으면 독성 물질, 발암 물질을 얘가 씻어서 끌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기 이야기인데요. 소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군은 대장암 발생이 늘어난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데 닭고기하고 생선은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가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아스파탐이라는 것이 뭐 발암물질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그게 막걸리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음료에, 왜냐하면 그게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음식이 들어있어요. 음료 같은데. 근데 그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들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게 발암물질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되었던 건데 그 국제암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발암물질을 분류하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서 분류를 할 때요, 1군 또 2군 이렇게 분류를 해요. 1군은 바람이 확실한 걸 1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군은 바람 가능성이 있는 것,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을 2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2군을 A하고 B로 나누었는데, A는 영어로는 probable,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A입니다. 2군 A. 2군 B는 영어로는 possible,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배제하지는 말아라라는 게 2군 B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암물질 1군에 뭐가 있어요? 유명한 것들이 바람이 확실한 건 뭐가 있어요? 담배 있잖아요. 담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1군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이 뭐냐면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1군 발암물질이에요. 1군 발암물질. 그러니까 명백하다는 뜻이죠. 근데 바로 1군 발암물질인 그 가공육이 바로 대장암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군 A, 그러니까 아직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하는 2군 A에 바로 소고기, 돼지고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스파탐은 2군 B예요. 그것은 배제는 못하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어라 라는 게 2군 B인데, 2군 A면은 이미 발암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어쨌든 소고기, 돼지고기가 2군 A의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암 조기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방법은요, 50세 이상 남녀에서 매년 대변 검사를 하고, 대변 검사에서 피가 비치면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그 대변 검사가 굉장히 불확실한 검사이기 때문에 대변에 피가 비치는 게 대장암이 있다 하더라도 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연히 그 대변 검사 조그맣게 하잖아요. 이 안에 우연히 피가 없으면은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부정확한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하는 게 그냥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권합니다. 예, 대장 내시경을 하시면 되고요. 50세 이후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깨끗해요. 깨끗하면 5년 뒤에 해도 됩니다. 대장은 암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해서 깨끗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5년 뒤에 하고요. 용종이 발견되면 2 내지 3년 뒤에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50세 이상에서 매년 대변 검사를 하고 피가 비치면 대장 내시경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용종이고요. 근데 이 용종이 바로 대장암의 전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종이 자라다가 조기암이 되고 나중에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용종이 발견되면은 요즘 검진 같은 거 하는 데서 날짜를 잡아서 다시 이제 대장 용종을 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 국립암센터는 그 설립자가 박재갑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침 또 대장암 전공자예요. 그래서 대장암 수술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렇게 2번 나눠서 하느냐?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는 그냥 대장 내시경이 있으면 그날 바로 떼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떼고 있어요. 그 용종이 있으면. 그럼 무슨 뜻이죠? 용종을 다 뗀다는 건 무슨 뜻이 있어요?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잖아요. 전 단계에서 용종을 다 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의사가 내과 의사거든요. 내과 의사가 다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을 다 떼내요. 그러면은요, 대장암으로 발전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암 외과 의사가 대장암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과 의사들이 다 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대장 내시경을 하시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외과 의사를 만날 일이 없게 됩니다. 내시경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다. 뿌리까지 다 없애죠. 그렇게 하고 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점막 절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위내시경을 열심히 하시면은 위암이 걸리더라도
내과 의사, 내시경 의사한테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외과 의사가 기다리고 있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은 원인이 뭐죠? 이것도 좀 어렵네요. 네, 이것도 그 고지방 식사, 좀 기름기 있는 식사가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중에서 유전이 가장 높은 암이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이모, 고모 이런 그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분 중에서 유방암이 있다면 자기는 유방암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왜 뭐 안젤리나 졸리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안젤리나 졸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네, 유방을 절제를 했죠. 유방암 생기지도 않았는데 절제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그 자기 어머니와 이모가 다 유방암으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당신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0%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죽고 싶지 않다 하고는 유방을 다 절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남성들이 많이 아까워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유방을 절제하고 거기다가 셀라인을 다 채워가지고 모양을 다시 좋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예, 모양을 충분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전에는요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유방암 수술하신 분 보셨어요 혹시? 아주 끔찍한 흉터가 막 크게 나 있었어요. 막 큰 흉터가 나 있었고 유방도 완전히 절제를 다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근육들, 이 가슴 근육들도 다 절제를 했어요. 이 암이니까 주변을 다 뜯어내면 살 거다 해가지고 다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그 의학자들이 그 유방을 살릴 방법은 없겠는가라고 해서 계속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지금은 다 살려내고 있어요. 그 유방 그 모양을. 그래가지고 그 암덩어리만 탁 뜯어내고 거기다가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세포를 죽이고 뭐 이런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생존율은 똑같이 하면서 유방을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요. 지금은 암 수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막 아주 끔찍한 흉터가 있어가지고 아주 막 가슴도 모양도 이상해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생존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목욕탕도 못 가고요.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유방 모양을 완벽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유방 덩어리 딱 뜯어내고 거기에 셀라인 딱 넣어놓으면 그리고 성형수술 하듯이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흉터도 전혀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유방에 대해서 우리는 생존만 하면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당하는 여성들은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여기에 막 큰 흉터가 나고 그러면요 어떻게 느끼냐면요 내가 이제 여자로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실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상실감이 내가 여자로서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내 몸을 보여줄 수 없게 됐다 이런 상실감이 굉장히 크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유방암에 혹시 걸리더라도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유방암의 원인은 이런 거니까요. 기름기 있는 음식은 역시 계속 문제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걸 좀 적게 먹어야 되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되고요. 유방암의 조기 진단은 40세 이상부터 유방 엑스선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엑스선 촬영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유방을 초음파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엑스선 촬영을 하고 초음파를 더 보게 되고 그러나 기본은 초음파만 해서는 안 되고 엑스선 촬영이 가장 기본입니다. 40세부터 이것도 2년 간격으로 초음파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초음파가 아니고 엑스선 촬영을 하는 거고 초음파는 필요하대 할 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암이고요. 자궁암의 원인은 뭐죠? 자궁암의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인데 이게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인이 남자한테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남자는 거의 증상을 못 느끼는데 그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있어가지고 성관계를 할 때 이제 옮겨진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예방 방법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방 방법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예방은 성관계를 하기 전에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중생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접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암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 자궁암도 발생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간암이 끝났고요. 간암이 막 계속 줄어들 게 명백한 거고, 자궁암도 이미 줄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지금 백신을 계속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궁암 조기 진단은 어떻게 하죠? 자궁암 조기 진단은 이제 세포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30세 이상부터 자궁 세포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2년 간격으로 하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는 모든 그 간격은 그 기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자주 해도 상관없는데 그 기간을 넘기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대단히 어렵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금방 아셨을 거예요. 위암은 예방은 어떻게 하죠? 예방은 뭐 아까 짠 음식 먹지 마라, 고기 태운 거 먹지 마라, 헬리코박터 없애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2년 간격으로 윤회식이 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 유방암은 기름진 음식이 문제가 됐고 또 유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해야 되고, 40세 이상부터 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 자궁암은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 예방접종할 수 있고 2년 간격으로 세포 검사하면 되고, 간암은 누구나 하는 건 아니고 간경화가 있거나 B형시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6개월마다 초음파를 해라. 대장암은 50세 이상에서 매년 대변 검사를 하고 피가 비치면 대장 내시경을 하거나 또는 대장 내시경 하라.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그 암 검진이 있는데 국가암 검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티켓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받아보셨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갑자기 자기 집으로 티켓이 날아와요. 그래가지고는 뭐 여기저기 이런 데 가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뭐 자기들이 뭐 되게 아쉬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우리나라의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은 전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흉내도 못 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어마어마한 혜택인데 국민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게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저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들이 전국에 깔려 있거든요. 원래 그냥 깔려 있으니까 그게 혜택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그게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 검진율이 암마다 다른데 전체가 52.3%라고 돼 있잖아요. 52.3. 그러니까 지금 그 검진을 52.3%만 받고 있어요. 국가암 검진. 물론 여러분들은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니까 개인적인 검진을 따로 받으실 거예요. 그런 걸 합쳐 보면은 약 70%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암 검진을 하는 사람이 국가암 검진의 한 약 50%를 하고 있고, 개인 검진까지 포함하면 약 70%가 약간 넘게 검진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퍼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암은요, 3분의 1은 예방 가능하고, 아까 설명드렸죠? 예방에 대해서 3분의 1은 예방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하고, 3분의 1은 아직은 해결은 못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암의 5년 생존율, 5년 생존율이라는 것은 암의 완치율을 가정한 것입니다. 물론 5년 뒤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일반적으로 5년이면 그래도 되게 완치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40%대에서 70%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암의 5년 생존율은 약 70%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